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인 Capability 레벨 CL이라고 부르는데요. CL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CL2를 따야 하는데 또는 CL3를 따야 하는데 단번에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 Capability 레벨인데요. 에이스파이스는 Capability 레벨을 1부터 5까지 5개로 정의하고 있고 1부터 3이 일반적인 목표예요. 레벨 1은 performed 수행함이고 레벨 2는 managed 관리함, 레벨 3는 established 구축됨으로 표현을 하죠. Capability 레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전 영상들 중에서 에이스파이스 역량 등급의 이해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 평가 레이팅이고요. 에이스파이스는 각 Capability 레벨에 속하는 프로세스 속성인 프로세스 어트리뷰트를 평가를 하는데 각 속성의 달성 수준을 NPLF로 표현을 합니다. N은 not achieved이고 P는 partially achieved, L은 largely achieved, F는 fully achieved이고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이하는 P 또는 N이고요. 50점 이상은 L 또는 F예요. N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속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수행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P는 일부 수행한 결과는 있기는 한데 그 프로세스의 목적 성과를 달성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L은 체계적인 전략과 수행 달성한 결과는 있긴 한데 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F는 체계적인 전략과 달성한 결과들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의미 있는 약점은 아니고 개선 기회로는 여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들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사람이 바닥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고 저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우선 1층에 구조물과 내부 벽돌들을 51% 정도까지 쌓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층의 입주에 성공한 거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1층의 구조물이 2층을 쌓기에는 아직 부실해 보이죠. 2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올리기 위해 1층의 구조물을 86%까지 보다 꽉 채우고 2층에도 구조물을 세우고 내부 벽돌들을 51% 정도까지 채워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2층까지 입주에 성공했어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려다 봅니다. 2층까지 그래도 탄탄히 올렸으니 3층을 올려볼까 했는데 3층의 하중을 지금의 1층과 2층이 견디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층의 구조물을 86%까지 꽉 채우고 하다 보니 1층도 좀 더 탄탄해져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채웠고 이제 3층의 구조물을 올리고 벽돌들을 51% 정도 채워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사람들이 입주했어요. 정리하면 1층에 입주하려면 1층에는 51% 정도 채워야 가능했고 2층에 입주하려면 1층은 좀 더 채워 86% 이상까지는 채워야 했고 2층은 51% 정도 채워야 가능했었죠. 이것은 CL을 달성하는 것과 비슷해요. CL1입니다 라고 하려면 CL1에 해당하는 PA에 대해서는 51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CL2입니다 라고 하려면 CL1에 대해서는 86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CL2에 해당해서는 51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즉 레벨 N이 되려면 이전 등급인 N-1까지는 모두 PA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86점 이상인 F가 되어야 하고 목표하는 등급인 레벨 N은 N에 해당하는 PA들은 모두 51점 이상인 L 또는 F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P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개의 프랙티스들을 적용해야 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각각의 PA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프랙티스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산술적으로 와닿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VDA 스콥에 해당하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프랙티스들을 세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레벨 1이 되기 위해서는 총 265개의 프랙티스가 관련이 되고 레벨 2가 되기 위해서는 352개가 아닌 이 둘을 합한 600여 개의 프랙티스가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레벨 3가 되려면 총 969개의 프랙티스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CL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꽤 많은 활동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은 맞기는 한데 이 몇백 개의 프랙티스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969개의 활동을 해야 해?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스파이스의 케이퍼빌리티 레벨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게 이번 영상의 주제였죠. 레벨 1을 달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 대응 전략을 잘 짜서 그에 맞춰서 산출물도 만들어냈고 정말 심사 대응을 잘했다면 생각보다 빠른 기간 안에 목표 등급을 달성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벨 1을 1년에 했다. 이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해하고 해보면서 만들어내지 않은, 즉 기초가 없이 만들어진 산출물, 그리고 실제는 아니었는데 구색 좋게 꾸며내어 잘 구성한 기초 없이 만든 인터뷰 대응 전략, 이러한 것들이 그 순간 잘 통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정말 뛰어나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심사는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레벨 1을 1년보다 짧게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에이스파이스 심사는 심사 대상 전 영역에 걸친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봐요. 즉, 개발 이터레이션이 완전히 한 사이클이 돌아야지 심사 대상 결과물들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통 한 번의 심사만으로는 특정 레벨을 깔끔하게 통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레벨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번 정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 즉 최소한 2번의 이터레이션은 완전히 돌아가야 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규모와 현재 단계에 따라서 이터레이션의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이터레이션의 기간은 더 짧을 수도 있지만 보통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이니 레벨 1을 달성하기까지 2번의 이터레이션이 돌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번에 레벨 2나 레벨 3를 딸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 경우에 따라서 가능해야 하겠죠. 앞서 설명드린 건물 짓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자산도 있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팀 내에 괜찮은 리더들도 있고 이전에 에이스파이스 심사도 받아본 적 있다 등등의 조건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이스파이스를 적용해본 적도 없고 이전에 심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단번에 레벨 2 또는 3를 목표로 해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스파이스의 케이퍼빌리티 레벨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웹툰인 미생 시즌 1에 나왔던 그림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똑똑한 OEM이라고 하면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굉장히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OEM은 터무니없는 CL 달성 계획 또는 CL 달성 결과를 사실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확보하고 있는 리소스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자산, 소프트웨어 툴, 인력 정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중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잡고 OEM에게는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험상 OEM은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메모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회사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OEM이 바라보는 CL의 달성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